중요한 거는 뭐 AI가 대신해준다 사실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결국 AI랑 나는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얘랑 같이 잘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기능들은 계속 더 잘 쓰게 하려고 터미널이 다양한 기능 낼 거거든요. 뭐 클로드 스킬도 똑같고 뭐 엔티그래피티에서 나온 뭐 에이전트 모드도 다 똑같은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이거를 쓰는 게 뭐 맞나 틀리나 혹은 이거를 뭐 내가 좀 랩핑해가지고 쓸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네, 그 어떤 뭐 팁이나 강의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예제들인 거고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는 다 따라줄 수밖에 없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띵크 엔지니어이신 박진영님을 모시고 지난번 이어서 클로드 코드와 최근 코딩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님 간단히 자기소개, 저희 채널에 많이 나오셨지만 간단히 자기소개와 최근에 어떤 일을 해오고 계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오닉 AI의 울트라띵크 엔지니어인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채널은 3번째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AI랑 같이 코드 작업하고 이제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장소에 이제 저의 뭐 일도 좋지만은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대중적으로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이런 에이전트를 좀 활용하는 등 방법들을 같이 더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론을 좀 더 많이 대중화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그런 작업들도 좀 같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클로드 코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토큰을 좀 사용해보면서 다양한 네. 어떤 테스트를 해오신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확 뜨거웠죠. 그리고 네. 또 최근에 또 같이 정세민 엔지니어님하고 나오셔가지고 또 네. 저희가 네, 온톨로지와 맞습니다. 그래프 레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영상 또한 되게 반응이 지금 계속 네, 반응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좀 컨텐츠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있어서 맞아요. 네.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클로드 코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4주 전에 올리고 나서 저희가 1부 촬영하고 2부를 네. 좀 촬영하기로 했는데 네. 좀 그동안 좀 네, 맞아요. 많이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네. 댓글로 되게 많은 그렇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네, 맞아요. 2부를 언제 올리냐. 네, 맞아요. 좀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무려 저희가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얼마나 지금? 많아요? 4만이 넘었습니다. 4만 분들. 네. 대박이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보셨고, 좀 나가신 이후로 좀 주변에 좀 반응은 좀. 일단 제가 그 주말에 카페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한테 명함 주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좀 약간 굉장히, 약간 연예인들이 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좀 약간 알 수 있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뭐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네. 최근에 좀 클로드 코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 네, 보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진영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오픈 AI 그 행사에서도 또 그 사이오닉이 또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오닉이 이번에 그 오픈AI가 이번에 한국 지부를 냈어요. 지금 엔트로픽이랑 네네. 오픈AI 사실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그 에이펙 한국에 지부를 좀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그 인구수 대비해서 챗GPT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뭐 엔트로픽 API 사용료도 한국이 거의 전 세계 3등, 4등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실은 네, 그 사실은 이 좁은 땅덩이와 한 5천만 정도 되는 인구 생각하면은 사실 AI 보급률이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오픈AI 지난번에 코리아 데브데이 11월 13일에 있었는데 저때 이게 뭐냐면 이제 오픈AI가 데브데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데브데이 하고 나서 이제 각 도시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브데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도 했고 뭐 도쿄에서 했고 뭐 런던에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지금 오픈AI 코덱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오픈AI 코덱스랑 그다음에 챗GPT 그 커머스 버전 이용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군데 선정해가지고 이제 데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영상 때 잠깐 언급이 됐었던 그 자연어를 기반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이제 피처에 대한 데모를 진행을 했어요. 데모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그 자연어 치면 이제 스톤 플랫폼 내부에서 이제 디파이 같은 워크플로우를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느낌으로
코덱스가 이제 플랜을 세우고 이제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워크플로우 테스트 해보고 그럼 이제 맞는지 물어보지 이런 어떤 자연어 기반의 워크플로우 생성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스 같은 걸 했었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으면은, 워크플로우 이제 대화 같은 걸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프롬프트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로직을 예를 들면 좀 손을 본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노드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드를 좀 흐름을 생성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좀 저희들이 좀 가능하고, 근데 이게 어떤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별로 이제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짤 수 있게 하고,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예를 들면 그냥 격리된 환경에서 이제 노드를 이제 테스트하고 실행하고 한 다음에 이걸 그냥 노드들이 여러 개 붙이는 거죠. 붙였을 때 전체 테스트 되는지 보고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뭐 파이썬 별도의 그 언어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언어 스크립트를 이제 학습한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 일련의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스에 워낙 그 반응들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 요즘은 워크플로우를 막 생성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일반적인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전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사실 클로드 코드 같은 느낌으로다가 일단 플래닝 계속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베타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이게 좀 진짜 비전공자, 비개발자들이 사실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계속 저희가 부스도 열고 그다음에 기능도 만들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행사, 오픈 AI 또 행사도 또 네. 다녀오시고.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또 그 클로드 코드 팀에서 또 한국에 왔을 때 네. 또 헤비 유저들만 또 모여서. 아, 맞습니다. 뭐 약간 소규모 미더블 열었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관해서도 간략히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트로픽도 이제 한국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펙 교두보로 좀 한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국 유저들이 워낙 다양하게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금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유저 인터뷰도 많이 해가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 보면은 그 클로드 공식 디벨로퍼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 이제 한국어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어 채널을 이제 모더레이터 하시는 그 최훈민 님이라고도 계시는데 그 훈민 님이랑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그 클로드 코드 프로덕트 오너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용 워크플로우들 같은 거 이제 의견도 듣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셨죠. 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그 프로덕트 오너분께서 좀 놀라시던가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일단 어떤 방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 외의 다양한 좀 유즈 케이스를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은 아예 책을 클로드 코드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예를 들면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토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아예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책을 이제 1인 출판사인데 이제 1년에 책을 뭐 50권 이상 찍어낸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클로드 코드랑 이제 AI 가지고 이제 막 그 책을 사실상 인쇄 100%로 찍어내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도 놀라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트로픽 클로드 코드가 제품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플랜 모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킬을 만든다든지 결국 이것도 사용자들의 좀 보이스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컨텍스트를 아끼게 만들 수 있을까? 사용자들이 좀 더 어떤 플래닝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제품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모델은 다 결국엔 다 영리하고 똑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을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한 도구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더 영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 유저들이 워낙 잘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냥 이제 해주세요 그 이상으로 좀 더 예를 들면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뭐 플래닝 한다든지 이런 관점들을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 넣고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션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은 한번 끊고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이제 약간 이런 어떤 관점들로의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이 좀 보이니까 아마 한국 유저들한테 좀 그런 인사이트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잘 쓴다고 하는 인사이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플스 4.5로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플랜을 짜고 그 코덱스 5.1 하이로 코딩을 이제 짜는 약간 이런 워크플로우를 좀 많이들 좀 구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0 프로까지 나왔잖아요. 요즘에 좀 이 모델들 성능 그 오플스 4.5도 나오고 계속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진영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만 사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부 때 말씀을 좀 주로 드렸던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모델들의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모델들을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앙상블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안드레 카파시 다들 뭐 아실 것 같아요. 안드레 카파시가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내용이 LLM 카운실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좋은 모델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어드바이서리 보드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언도 해갖고 서로 이제 의견을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컨셉의 어떤 레포지토리를 냈는데, 사실 이게 1부 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히 클로드 코드 뭐 하나를 잘 쓴다. 뭐 클로드를 사용해야 되나요? 뭐 코덱스를 사용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은 어떤 CLI를, 물론 이제 주력이 되는 CLI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한 번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각 모델한테 어떤 페르소나와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 보면은 네. 가운데 오픈 AI가 한 번 더 로고가 있네요. 이거요? 이건 아마 그냥 그냥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냥 그린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것도 나노바나나 프로토로 그렸겠죠. 여기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first opinion을 한번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은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든 LLM한테 이제 그 쿼리를 다 주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그록도 꽤 좋은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 그다음에 GPT, 그다음에 엔트로픽, 그다음에 이제 그록, 이 네 개의 이제 LLM한테 각각 이제 질의를 하는 거죠. 각각 질의를 해놓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넣는 질의는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글로벌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락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하나가 명확해야겠죠. 아마 이제 제가 이전 1부 때 얘기했던 거는 테크 스펙을 주고, 플랜을 주고, 플랜에 이 태스크를 수행하게 해달라라는 거였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 스펙 전체를 주고, 이 테크 스펙 안에서 이 플랜에서 넌 지금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지금까지 뭐 스테이지 1, 2, 3 했으니까 이제 스테이지 4를 할 거야. 그리고 전체 맥락은 테크 스펙은 이거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뭐 각각의 이제 인디비주얼 LLM,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LLM들이 뱉은 답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LLM들이 서로 이제 어떤 회람을 해가면서 이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가, 비판적으로 봐보라고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답변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LLM 모델들을 다 사용하는 걸 알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GPT한테 물어보려면은 이제 코덱스를 써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려면은 뭐 제미나이 CL을 써야 될 거고, 클로드를 쓰려고 하면은 뭐 클로드 코드를 써야 될 거예요. 뭐 그록은 뭐 딱 아마 그런 게 없긴 할 텐데요. 뭐 오픈 라우터에서 물리는 방법 정도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모델들을 잘 호출하는 것들은 사실 각각의 CLI가 잘 호출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CLI에 맞춰서 모델을 훈련을 할 거고 학습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은 수렴을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가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주포로 쓰는 CLI를 뭐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클로드 코드가 제미나이를 호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제미나이 CLI를 호출하게 할 수 있을 거고, 클로드 코드가 코덱스를 통해서 이제 GPT 5.1 코덱스 맥스 XI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제미나이 CLI가 클로드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미나이 CLI가 코덱스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매 순간 테스트를 하는 거는 어떤 CLI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CLI를 보조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보고, 그럼 이제 요거는 다양한 맥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럼 클로드 코드 예를 들면 플랜 모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클로드 코드의 플랜 모드를 내 워크플로우에 녹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면 제가 클로드 코드를 주포로 사용하게 되겠죠. 만약 플랜 모드만 쓰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의 단점은 클로드 모델 자체가 너무 컨텍스트가 작으니까 한 20만 토큰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길게 쓰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클로드 코드가를 예를 들면은 그 서브 CLI로 사용을 했을 때 뱉는 응답이 뭐 5만 토큰이고
뭐 코덱스는 뭐 10만 토큰을 낸다고 하면 벌써 10만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력으로 쓰는 CLI는 그 모든 리스폰스를 다 받아서 다음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오프셋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요즘 그런 모델이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 CLI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그럼 이제 어떤 CLI가 뭐 서브 CLI를 잘 수행할 것인가, 혹은 그 서브 CLI가 뱉은 답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거나 혹은 얼마나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메인 CLI가 또 실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얼마나 수용도가 있고 얼마나 이제 서브 에이전트의 콜링을 잘하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면은 여러 가지 CLI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CLI를 활용을 할 때 매번 주력으로 사용하는 CLI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CLI와 이 모델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사실 그걸 또 바로 써봐야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가 이제 클로드 오프 4.5가 나오기 전에는 클로드를 아예 지웠어요. 지우고 이제 코덱스랑 제미나이만 사용을 했는데 정확히 이제 코덱스가 꽤 컨텍스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코덱스를 사용하고 제미나이 2.5%를 호출해서 이제 서로 이제 롤플레잉을 하면서 코덱스가 제미나이한테 뭐 리뷰어 일을 맡긴다거나 혹은 뭐 코드 편집 권한을 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로드 오프 4.5가 나와서부터는 오프 4.5가 생각보다 이제 버그 같은 걸 잘 잡아요. 제미나이 3의 뭐 버그를 잡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약간 이제 좀 비등비등한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의 새로운 CLI 버전과 새로운 오프스 4.5 모델을 내 에이전트 워크프로에 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클로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클로드와 코덱스를 둘 다 쓰는 게 좋은가? 혹은 클로드의 원툴로 쓰는 게 좋은가? 그러면 주포는 뭘로 써야 되지?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텍스트가 일단 긴 친구를 선호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 CLI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클로드 랑 이제 코덱스한테 이제 각각의 롤을 서로 다르게 주는 거죠. 다르게 줌으로써 이제 클로드 코드에 이제 제미나이 CLI의 이제 메인 에이전트를 서로 이제 보조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관점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아무리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잘한다 하더라도 첫 턴에서 깔끔하게 주는 것만큼 완벽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턴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턴수가 너무 대화가 많아서 모델이 헷갈리고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깔끔하게 새로운 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턴을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잘 구성한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일은 메인 CLI 에이전트가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룰 베이스를 좀 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전용 프롬프트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또 그게 쟤네 MCP처럼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1부터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튜닝이 가능한 형태는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모델을 하나의 CLI에서 동시에 호출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 다양한 모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뭐 작업을 한다. 혹은 그렇게 리뷰를 한다. 이 과정들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 클로드 코드도 $200 요금제를 쓰면은 100만 토큰 그 소넷 4.5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어쨌든 오프스 4.5를 쓰고 싶으니까 그런 형태이고, 또 생각보다 또 모델을 여러 개 쓰는 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두 개 모델이 훌륭한데 하나의 모델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하나의 모델이 또 괜히 노이즈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메인 모델이 서브 에이전트 모델을 꼭 실행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강제로 실행하게 이제 어떤 룰 베이스로 줘가지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1부 때도 얘기했던 거 하지만 코드 편집이 일어나면 무조건 리뷰어를 실행하라. 코드 편집이 일어나면 무조건 컴파일러를 돌려서 이 코드가 깨진 게 없는지를 이제 룰로 검증해라. 이제 이런 어떤 강제성을 잘 둘 수 있는 CLI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그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계속 맞춰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CLI를 뭐 코덱스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드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다 클로드.md 파일이나 뭐 agent.md 파일이나 제미나이 CLI는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MD죠. MD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초보자분들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지침
MD 파일을 좀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요거는 이제 일부의 내용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좀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RC 프라이스 리더보드라는 리더보드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리더보드냐면은 추론을 하는 데이터셋이거든요. 아마 이게 이런 건데, 이게 퍼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 퍼즐에는 몇 개 이제 입력값과 이제 출력의 예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텍스트에 입력을 적용해가지고 뭐 올바른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격자는 이게 색깔 있는 작은 정사각을 표현해가지고 뭐 이제 배경은 검정색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정답 출력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사용자에겐 직관적으로 보이는 규칙을 컴퓨터는 얼마나 직접 잘 추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벤치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과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느냐를 이제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보드를 갑자기 제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 AI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딥띵크 있고, 오픈사점 있고, 다 높죠? 요즘 나오는 모델들이 다 이 높은 형태들인데, 이 포에티크닷AI라는 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5년 11월 20일 날 우리가 제미나이 3를 이겼다. 딥띵크를 이겼다고 주장해요. 딥띵크가 지금 1등인데 얘보다 훨씬 높잖아요. 심지어 사람보다 높아요. 사람 60%, 에버리 사람이 60%인데 사람보다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한 얘기랑 똑같거든요. 모두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예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설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된 가설을 바탕으로 코드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구현을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고치고 반복하고 재규적으로 개선한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은 결국에 사람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기능을 만들어냈고 기능 돌려보고 잘 됐네 이게 아니라 기능 돌려보고 우리가 어떤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한번 시도해보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서로 다른 AI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들을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지난번 1부터 언급했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IMO 2025라고 네.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1등 금상을 받았던 워크플로우를 공유를 한 이제 칭화대 논문일 거예요. 그 논문에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루션을 만들고 솔루션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데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검증해보고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리포트하고 버그를 고치고 그 다음에 셀프 인프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최대 5번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이저 스텝이 뭐 10번 다시 돌려봤는데 10번 문제가 없으면은 뭐 패스한다 이런 반복하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스텝 하나하나가 개별의 모델이고 개별의 세션 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인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클로드 코드를 주포로 사용한다면은 클로드 코드가 이 모든 오케스트레이터를 관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게 저는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계속 이제 어떤 AI 모델이 굉장히 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험적으로 이제 또 직관적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 프롬프트에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클로드 코드의 스킬이 되던 코드 코드의 서브레이션 시스템이 되던 그게 뭐 후크가 되던 어떤 방식으로든 이 스텝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실 부가적인 도구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CLI가 바뀌고 모델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이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약간 원칙급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뒷받침해준 내용이 뭐냐면은 이 장기 에이전트를 위한 효과적인 하네스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요즘 엔트로픽이 좋은 글을 많이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블로그를 한번 잘 보면은 이 친구들이 클로드 코드가 워낙 제품을 잘 만들기도 하고 이런 류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엔트로픽
프로덕트 오너라는 분들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오래 돌아가는 에이전트가 정말 좋은가?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고 가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계속 뭐 목적지도 찍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더 나은 길이 있으면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이제 얘기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가 모든 거를 다 완벽히 자동화해서 내 마음을, 그러니까 자동화는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거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사람이 일정 시점마다 계속 개입을 해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LLM 에이전트, 그러니까 클로드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가 당연히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돌고 나면은 다음번 세션에 이전 세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기억을 못한 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컴팩트다 아니면은 뭐 스펙 드리븐, 그러니까 이제 문서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서 그 기반의 이제 SD라고 불리는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 코드가 바뀌면 그 스펙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 스펙을 작성하는 모델이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코드랑 스펙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이어지는 형태이겠죠. 혹은 이제 뭐 모델이 실수를 해가지고 스펙을 업데이트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력 관리가 안 되는 형상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들인 거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장기 실행을 믿으면 안 된다. 보면 오프 4.5 같은 최신 코딩 모델조차도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클로드다 AI를 그냥 이제 클로드로 웹사이트 똑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제가 1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카오톡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한다고 카카오톡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카카오톡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뭐고를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아는 거를 이제 테크 스펙이라는 하나의 그냥 문서로 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모델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거를 서로 회람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가 있는 문서는 중요하고, 근데 다만 이 코드에 굉장히 세심하고 작은 변경사 하나하나를 다 문서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큰 하나의 글로벌한 그랜드 비전 같은 문서는 있대, 이런 어떤 과정들을 예를 들면 깃으로 잘 관리한다거나 깃 커밋으로 잘 관리한다거나, 왜냐면은 코딩 CLI 에이전트 결국엔 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깃 기반의 이력 관리와 내 플랜.md에 있는 태스크를 서로 잘 동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기 작업 하나 하고 커밋을 하는 건 사실 모델이 그렇게 학습과 훈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점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내용을 좀 돌아오면은 사실 그 여기 이 엔트로픽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래 도는 에이전트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기화용 에이전트, 예를 들면은 뭐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지금 투두 플랜만 작성하는 친구, 깃 커밋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고, 실제로 코딩을 하는 친구가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초기화 에이전트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개발 스목을 어떻게 키면 되는지, 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로그를 작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기능 리스트 파일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고, 이 코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시작할 때 이거를 읽고 로그를 보고 판단하고, 작업할 때 기능 하나만 집중해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어 블로그에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코딩 시간을 쓰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롤을 부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서로 다른 롤일 때는 최대한 그 세션을 깔끔하고 클린하게 관리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한 번에 예를 들면은 뭐 MCP 도구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MCP 도구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도구들의 예를 들면 설명을 컨텍스트로 계속 들고 다니면은 모델이 그 넣을 수 있는 컨텍스트, 받을 수 있는 컨텍스트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모델의 이제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은 지식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이런 규칙들 같은 거를 그냥 이제 코드로 그냥 써놓고 필요할 때 그냥 내가 코드를 읽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 스킬이라든지 뭐 클로드 코드 뭐 이건 스킬이죠. 클로드 코드 스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결국에는 MCP 같은 혹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도구들에 대한 사용법을 뭐 문서로 적거나 아니면 코드 적게 놓고 해놓고 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외부 에이전트를 MCP 호출하겠네? 그럼 이 MCP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적혀 있는 문서를 그때 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만 열어보겠다. 이걸 지금 당장 내가 모든 컨텍스트로 다 내가 주입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내용도 결국엔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요 글도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할 때 툴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툴을 사용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도구를 검색해가지고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보고 뭐 예를 들면 걔 팀 멤버스네? 그러면은 걔 팀 멤버스면은 팀원 목록을 지금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그때 나중에 가서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엔트로픽에서 낸 이 블로그 글 3개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결국엔 MCP라는 게 이제 클로드에서 만든 표준 규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에서도 MCP를 지원하고 코덱스에서도 MCP를 지원하는데, 초반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코덱스에서 MCP를 호출할 때 약간 클로드에서 호출하는 것보다는 좀 원활하지 않다, 약간 이런 피드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지금은 좀 많이들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좀 사용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 MCP 같은 툴을 호출할 때 좀 어떤 CLI가 좀 원활하게 좀 작동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뭐 CLI가 클로드 코드 CLI가 안정적이었던 순간들은 제 생각에는 한 9월, 10월까지였던 것 같고, 9월까지 정도였던 것 같고,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제미나이 CLI도 많이 불안정했었는데, 뭐 파일 편집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미나이 CLI가 하루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코덱스는 아예 그냥 코드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PR도 많이 올리고, 물론 이제 기능 PR을 업데이트 해주진 않는데, 워낙 이제 코드가 공개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그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초기에 가진 그 CLI의 안정성은 이제 그쪽에 이제 해자는 없고, 그래서 다 어떤 CLI에서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CLI와 모델 이 둘의 관점을 봤을 때 일단 모델도 많이 올라갔고 CLI도 많이 올라갔고, 그럼 이제 툴 콜링 자체는 이제 두 개 모두 이제 좋은 거죠. 이게 모두 좋은 건데, 예를 들면은 뭐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플랫 모드 같은 거 만든다든지라고 해서 이런 어떤 컨텍스트를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CLI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워크플로우를 굳이 막 고려할 필요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가 좀 더 클로드 코드 팀이 갖고 있는 좀 인상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좀 뭐 내용이 좀 세긴 했지만 클로드 코드 자체가 그 현재까지는 가장 쓰긴 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요즘에 또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제미나이 CLI하고 요즘에 안티그래비티를 굉장히 좀 많이 좀 테스트해보고 계시다고 좀 들었는데, 커서라는 게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유행이었고, 또 비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바이브 코딩 하면서 이제 커서가 덩달아, 그리고 젠스랑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이제 툴로 급부상했는데, 그렇게 커서가 인기를 얻은과 동시에 또 클로드 코드나 이제 지금 코덱스나 지금 얘기했던 CLI 생태계가 또 엄청나게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개발자들도 전혀 저조차도 터미널이라는 거를 사용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터미널 기반의 어떤 작업을,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제 호출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안티그래비티가 나오면서 기존에 제미나이 CLI가 나왔지만 굉장히 반응이 약간 후발주자였기도 했지만 또 약간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안 지금은 좋았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번에 안티그래비티가 나오면서 이거 커서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커서가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다시 또 CLI에서 IDE로 넘어가는 건가?
저희가 써보면서 비개발자들이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CLI보단 IDE 환경이 굉장히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영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말씀하신 대로 CLI는 개발자들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CLI가 또 모든 개발자한테 맞는 것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개발자들이 사실 뭐 ID에다 개발하지 터미널에다 개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그래피티를 생각해보면은 안티그래피티가 일단은 사람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윈드서프를 인수해서 윈드서프 팀원들이 만든 첫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 윈드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플로우를 내장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클로드 코드랑 굉장히 접근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엔터프라이즈 써보시면은 얘가 임플멘테이션 플랜을 먼저 작성을 하고 맞아요. 그 임플멘테이션 플랜을 유저한테 허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의 클로드랑 형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클로드는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 근데 이제 이 엔티그래피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엔티그래피티에다가 이제 클로드 CLI를 무조건 호출하도록 저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쵸? 예를 들면 얘한테 이제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라. 이걸 이제 뭐 이제 대리를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이런 형태를 해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ID로 좀 더 풀려진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임포턴트 해가지고 유저 리뷰어 리퀘어 된다. 이거를 유저 리뷰어 받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에 지금 보면은 이게 일단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세션마다 클린하게 간다. 요 관점이 거의 공통적으로 엔터페이스에서 나오고 안티그래피티도 그게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이 관점으로 계속 이제 통일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ID 말씀을 잘 주셨고 이 ID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상해 보려고 하는 제품이 사실 저는 안티그래피티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안티그래피티가 이제 VS 코드 포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보여주는 라인도 있는데 사실 코드를 보여주는 게 그건 커서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에이전트 매니저, 안티그래피티 에이전트 매니저가 있고 거기 보면은 코드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임플멘테이션 플랜 보여주면서 이거를 티키타카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코드를 아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사실 코드 자체를 보는 경우들은 많이 줄은 거고 그럼 이거보다는 이제 얘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판단을 했다 이런 어떤 마크다운을 내가 결과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사실 터미널보다는 좀 이렇게 ID 형태가 좀 더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점점 더 다시 좀 바이브 코딩이 화두였던 초창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연어로 작업을 하고 자연어로 그 결과값들을 보고선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또 트렌드로도 다시 좀 돌아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비개발자들한테 친화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발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유용하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전트 모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더라고요. 그게 커서에도 아직은 없는 UI인 것 같은데 되게 작업하는 목록들을 옆에서 다 일일이 보여주고 얘가 이제 비동기 처리도 얘는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지가 알아서 막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막 주어져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네, 게 맞습니다. 뭔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구글 생태계를 진짜 전적으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뭐 구글 캘린더를 갖다 붙인다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구글 웨더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항공권을 붙인다거나 이런 게 너무 쉬워지고 그리고 또 파이어베이스 네, 파이어베이스 연동도 굉장히 좀 쉽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러버블이나 아니면은 커서나 다른 툴을 쓰더라도 뭐 V0나 이런 툴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외부 서비스를 물론 얘네가 이제 쉽게끔 연결을 해놨지만 얘네는 아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동성이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나라는 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UI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클로드 코드 웹도 나온 이유가 비개발자들 대상으로 타겟을 잡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한때 뭐 1,000불씩 뿌리고 그 무료 이벤트도 많이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UI를 전제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들을 이제 코드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이제 전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워크플로우다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고. 다만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ID들을 다
모델 벤더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뭐 아이디든 터미널이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가설 검증과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이제 회고를 통한 반복적인 모델의 신규 생성과 세션 생성을 통한 리컬시브한 호출. 이 워크플로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모델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델 벤더사가 아이디나 터미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안티그래피티가 클로드 호출 뭐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거를 막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제미나이 사용량을 늘리기 목표지 뭐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코덱스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얘들 구성하는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빈자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자리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즈를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커서같이 좀 이제 모델을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의미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계속 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커서도 아예 작정을 하고서는 커서에서도 모델을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컴포저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그 터미널 벤치마크를 이렇게 아까 전에도 보여줄 때 보면은 일반 유저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개발자들 눈에는 이제 보여지는 게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이전트 그 오르가니제이션 저기 부분에 그 우리가 아는 대형 빅테크 회사들이 아니라 중간중간 그 모르는 회사들이 안 들어본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워프나 드로이드라는 팩토리의 드로이드라는 모델을 좀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픈 AI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API만 갖고 자기들이 이제 그 터미널에서 돌아가는데 성능을 극대화하는 네, 맞습니다. 그 CLI들을 되게 출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프도 좀 사용하고 드로이드를 좀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 성능들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멀티 모델을 사용할 때는 저는 그런 제3의 그 CLI 툴들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를 들면 이야기하고 있는 워크플로우 사실은 모델 벤더사가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어떻게 잘 섞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터미널 뭐 워프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이 스탠퍼드 이 터미너스 2도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적용해보는 형태고, 심지어 얘는 뭐 단일 모델 하나만 했어도 그렇고 워프가 요즘 뭐 인기가 많은데 워프 같은 경우 이 멀티플도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서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얘도 이 예를 들면 59.1%를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제미나이 3 프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하이쿠나 나노 같이 좀 작은 모델들이 빨리 라이트를 해서 피드백을 넘기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제가 토큰 사용량 1등 했다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제 그게 별로 핵심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빠른 피드백 루프를 잘 도는 것도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을 사용해서 토큰 사용량을 뭐 미친 듯이 사용해서 비용을 비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순간에서는 토큰을 그냥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추론을 강하게 해야 되는 계획이 필요할 때는 그때를 예를 들면 토큰을 많이 쓰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스크에 따라서 값싼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비싼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왔다 갔다리 좀 해볼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점 와프만 보더라도 GPT-5 나노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제미나이 3 프로를 쓰는 것보다 5%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로 이제 다른 모델을 이제 오픈 라우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약간 소넷이나 오피스 모델을 그냥 사용했을 때보다 약간 에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클로드 코드가 유독 다른 모델을 끼웠을 때 좀 뭔가 작동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개인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코덱스나 아니면은 제미나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인지도,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근데 모델 벤더사가 실제로 어떤 모델을 뒤에 쓰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클로드 코드에 쓰는 오프 4.5가 우리가 AP에서 만드는 오프 4.5랑 같은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클로드 코드용 오프스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단순히 글쓰기를 하는 모델이랑 코드 호출을 잘 해야 되는 모델은 분명히 두 개가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GPT 5.1 코덱스처럼 5.1 코덱스에 GPT 5.1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뒤에서 어떤 모델의 차이가 조금 있는지는 사실 우리 모두도 모르는 일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클로드가
저는 이제 비개발자 관점에서는 생태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스킬도 나오고 네. 서브 에이전트도 나오고 하면서 다른 이제 코덱스나 제미나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비개발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또 때로는 이제 코딩을 할 때는 또 5.1이 어쩔 땐 되게 코드를 잘 짜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좀 껴서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좀 에러가 계속 좀 생각보다 네. 좀 많이 콜라도 네. 코드에서 사용할 때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모델을 바꿔서 생기는 현상인가라는 좀 그런 네. 의문이 근데 있었어요. 결국에는 클로드 코드랑 어떤 터미널 CLI 호출하는 친구 프로그램 간에 궁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당장 GPT 5.1 코덱스 맥스는 코덱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모델 만든 사람들이. 뭐 클로드 코드도 뭐 클로드 오프 4.5도 클로드 코드 테스트 했지 뭐 이거를 코덱스 해가지고 테스트 하잖아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모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은 그 모델을 그 터미널에 막혀서 실행한다인 것인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행인 점은 터미널이 다른 터미널을 실행할 수 있고, 뭐 저 안 되면 그 터미널을 MCP로 묶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와프 같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정말 많은 어떤 이런 사례들이 되게 좀 논의가 되면서 좀 사용자들이 좀 많이 공유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을 공유했을 때 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되어지면서 좀 더 방법들을 해결해 나갈 수 네, 있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에서 진영님이 지난번에 좀 촬영하셨던 그런 컨텐츠가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클로드 코드에 또 관심도 갖게 되기도 했고, 또 좀 딥하게 좀 팠을 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해결해주는 네. 컨텐츠가 되지 않았었나라고 네. 좀 생각하고, 네. 또 오늘도 맞습니다. 또 나오셔서 또 이런 딥한 또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또 그동안 또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네. 주셔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좀 풀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는 그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 일부 강의가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더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클로드 코드나 이런 CLI들 같은 경우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버전이 뭐 하루 단위로 바뀌니까 저도 주력으로 쓰는 CLI가 뭐 3주 전에는 코덱스였고 2주 전에는 뭐 클로드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티그래피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안티그래피티가 리밋버그가 많았다가 지금 리밋버그가 많이 풀려가지고 오히려 전 안티그래피티에다가 이제 클로드랑 코덱스 사용법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쓰도록 만드는 좀 편인데, 그럼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매주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터미널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약간 좀 원칙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트윗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분도 저랑 거의 비슷한 말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먼저 GPT-5 프로랑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 3 딥띵크 같은 거에서 먼저 테크 스펙을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코딩 CLI 에이전트에 넣어서 구체적 플랜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코딩 CLI 에이전트는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딩의 모든 그 코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럼 얘한테서 초보를 뽑아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프로한테 요청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미나이 3나 오프스 4.5가 예를 들면은 뭐 이전 모델들 뭐 예를 들면 GPT O3 프로보다 더 좋다고 한다면 그럼 초벌은 충분히 코딩 CLI 에이전트를 뽑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초벌을 뽑고 이거를 프로한테 리뷰를 쓴 다음에 임프루브 플랜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해서 모두가 이제 프로랑 딥띵크가 만족할 때까지 이거를 리파인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죠. 예. 이분은 그렇게 쓰고 있고 저도 요즘 비슷하게 쓰거든요. 약간 그 제가 1부 때 얘기했던 거 약간 좀 그 플로우가 좀 바뀐 거예요. 이거는 플로우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온 테크 스펙을 가지고 이 agent.md를 리컬시브하게 계속 바꾸는 형태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알게 된 사실과 모르게 된 사실이 있어.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진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에이전트 MD를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코덱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텍스트가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예를 들면 다 이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번 그 플랜을 이제 싹 정리한 다음에 새로 세션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뭐 MCP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저분은 이제 MCP로 그거를 이거는 그냥 MCP 그냥 콜 호출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는 콜 호출하고 나서 MD8에 됐다라고 컴플릿 치고 이거 제가 1부 때 테스트 보여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치고 업데이트 플랜하고 약간 요즘에 안티그래비티가 공개했을 때 딱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지나 그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안티그래비티가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약간 그런 거랑 좀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기능들은 계속 더 잘 쓰게 하려고 터미널이 다양한 기능 낼 거거든요. 뭐 클로드 스킬도 똑같고 뭐 엔티그래피티에서 나온 뭐 에이전트 모드도 다 똑같은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이거를 쓰는 게 뭐 맞나 틀리나 혹은 이거를 뭐 내가 좀 랩핑해가지고 쓸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스스로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 어떤 뭐 팁이나 강의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예제들인 거고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는 다 따라줄 수밖에 없다. 혹시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안티그래비티에서 그 클로드를 호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거 뭐 하고 있냐면 그 VLLM이라고 하는 이제 LLM을 이제 서빙하는 파이썬 서버가 있는데 여기 제가 기능을 뭐 하나 넣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가 있냐면 그 클로드 CLI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그 리뷰를 맡겨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저게 요청이 돼요? 되죠.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해보면서 이게 발전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클로드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클로드를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클로드 모델 오프스 그다음에 프롬프트는 이렇게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터미널 지가 돌려가지고 작동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모델을 리뷰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나이브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나이브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젠 MCP, 제가 1부 때 얘기했던 젠 MCP가 이제 그 모델한테 롤플레잉을 줘서 리뷰어의 프롬프트 엄청 뒷담화하게 줘가지고 넣는 거. 사실 그게 이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여기 프롬프트를 얼마나 이쁘게 넣느냐, 혹은 저 자세하게 넣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럼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을 내가 공통화를 시키면은 그게 MCP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MCP화를 해가지고 요즘 좀 써보려고 이제 막 일을 좀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클로드 모델 이렇게 일일이 치는 거 귀찮으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스킬이나 MCP를 공통화해가지고 그냥 네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리뷰를 돌려라라고 하는 뭐 클로드 훅을 만들어 놓고 이 얘를 그냥 돌리는 거죠. 보면은 지금 얘가 돌고 있거든요. 뭐 프롬프트에 넣어요. 야, 알았어. 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뭐 넣고 있고 근데 보면 약간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MCP화로 공통화를 하면은 뭐 이런 좀 중간 오류를 좀 이제 없앨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잘 동작하는 게 얘가 알아서 헬프 쳐가지고 필요한 걸 막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나이브한 것도 충분히 잘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AI가 이제 너무 좋아지고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형이 되면은 저런 에러 없이 지금은 에러도 솔직히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피스 4.5만 하더라도 되게 훌륭하죠. 되게 훌륭한데 사람들은 그럼 지금 시점에 됐을 때 이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우린 그래도 막 초창기 때부터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발전 과정에서. 완성형이 나오면 그거 쓰면은 내가 더 편리하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예전부터 쓰지 않는 사람이 지금 쓴다고 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약간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좀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원칙을 계속 생각해서 그 자기의 것을 계속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의 모델은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모델들의 명확한 룰과 규칙을 명확하게 줘야 되고 이거는 클린 슬레이트 스테이트다. 계속 깔끔해야 된다. 그럼 이 관점에서 예를 들면 내가 가장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뭐 만약에 내가 좀 더 강하게 룰을 건다고 하면은 토큰 수를 줄이면서 이거를 원하는 거를 내가 빨리 달성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좀 더 깔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대원칙 두 개는 저는 어떤 모델이 나오더라도 그 아무리 뭐 좋은 AGI가 나오더라도 뭐 AGI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여전히 적용될 거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AI한테 맡길 바엔 그냥 내가 직접 하고 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AI를 얼마나 잘 다뤄봤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제 AI도 어쨌든 그 보조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I가 나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저도 이제 AI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상호 쌍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뭐 분명하게 지시 주려면 나도 아는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나한테 요청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뭐 제가 가서 얘기했지만 중간중간마다 계속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 맞는가 해서 싱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 계속 싱크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AI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를 스스로한테도 계속 자각을 하면서 더 잘 얘기하는 방법,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AI가 어떤 작업하는 거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뭐 AI가 대신해준다 사실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결국 AI랑 나는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얘랑 같이 잘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좀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AI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뭐뭐 해줘 하면은 다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해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위험하다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저도 진영님이랑 저희가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몇 주 만에 만나도 되게 방대한 양의 어떤 연구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뭐 트위터의 어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엔트로픽의 어떤 게시물 블로그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시고 논문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잘 쓰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는 공부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냥 뭐 나노바나나 지금 막 이렇게 뭐 그려줘 하면은 잘 그려주는 것처럼 뭐 특정 분야에선 그럴 수가 있는데 점점 정말 잘 쓰려면은 얘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이게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AI를 정말 잘 쓰는 어떤 정의가 좀 사람마다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공부가 굉장히 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 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면은 클로드 코드가 얘 지금 리뷰하고 나서 막 자기 고치겠다고 막 수정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좀 저것도 좀 한번 저희가 사실 오늘도 되게 엔티그래비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으셔서 좀 그 부분에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또 이 부분만 하더라도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또 준비하고 계신 게 또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클로드 같이 좀 호출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거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넣는 게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굉장히 잘 래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젠MCP 같이 이제 어떤 룰을 주고 어떤 그 롤을 주는 게 예를 들면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좀 이야기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좀 최근에 벌어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루면서 결국엔 내년에 우리가 AI를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희 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주로 좀 어떤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인지만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좀 오늘 그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내년에 일단 모델이랑 뭐 이런 CLI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모델 발전이 뭐 계속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 모델 발전이 예를 들면 새로운 모델 나왔어. 예를 들면 뭐 제미나이 3에 예를 들면 뭐 제미나이 4가 나왔는데 이 제미나이 3보다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발전이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한테 맞는 모델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어떤 방향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뭐 강화학습이나 뭐 RL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럼 그런 관점이 예를 들면 내가 CLI 관점에서 예를 들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제품적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뭐 워크플로우들 같은 게 예를 들면 모델단에서 잘 통합이 되버리면 사실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한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컴퓨터 유스를 좀 많이 좀 보는 게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뭐 이 터미널이 지금 예를 들면 주는 관점들이 안티그래피티 좋아하시는 분들의 많은 특징 중 하나가 얘가 컴퓨터 유스를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플레이라이트 MCP 같이 프론트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웹 테스트를 진짜 잘해준다. 녹화도 해주잖아요. 녹화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해주는데 저는 이게 결국엔 컴퓨터 유스라고 불리는 거 이제 컴퓨터의 다양한 자원들을 모델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예전에 오픈AI 오퍼레이터 때부터 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에이전트 모드 있잖아요. GPT에. 그런 관점들로 계속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약간 LLM 입장에서도 그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채취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이 좀 관점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나와주셔서 또 굉장히 또 거의 그냥 뭐 갖고 계신 머릿속에 생각들을 다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티그래비티도 정말 저도 그러니까 모든 매뉴얼을 다 만져가면서 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워크스로우인가? 네, 워크스로우. 네, 그 기능이 굉장히 좀 유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커서에서도 있었던 드래그 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여기서는 바로 그 워크스로우에서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요소 바꾸려면 페이지 소스 들어가가지고 그 소스 코드 따가지고 바꿨다면 맞아요, 그냥 여기 그 안티그래비티에서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거기 바로 코멘트 달면 그 서밋 하면은 그냥 바로 수정을 작업 들어가게끔 해서 점점 더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직관적이고 굉장히 좀 쉬워지고 진짜 사람이 정말 좀 그 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발전해져 가고 있지 않나? 영상 찍고 있는데 알아서 뭐 이슈를 수정해서 고트되잖아요. 네. 네. 나중에 정말 안티그래비티도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네, 좀 한번 맞아요. 나와서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거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젠 MCP 같은 그 서비스를 또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나오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번 제가 좀 죄송하게도 요즘 좀 너무 자주 부탁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어서. 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셔서 좋습니다. 또 젠 MCP랑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